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책을 한 권 써서 베스트가 되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주식 관련한 책 6권 썼거든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베스트 한 번도 못했고요. 근데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가 쓴 책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인터넷 주문해서 지금 완전 뭐 책이 이제 고갈된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그가 쓴 책 중에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감당하기 힘든 윤리적 고민인데, 그 내용 중에서 누가 누나를 죽였나, 그죠? 누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죠? 누나가 죽은 누나를 만난다는 건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인간과 영혼의 만남인데, 이 인간과 영혼의 대표적인 만남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여러분들 뭐 거의 다 보셨을 텐데, 1990년도에 유명했던 사랑과 영혼이거든요. 이 사랑과 영혼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 그죠? 남자가 사고로 먼저 죽게 돼서 어떤 영매를 통해서 그 죽은 남자친구의 영혼을 만나는 이런 어떤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 주제곡이 또 너무 감동적이죠. 언체인지 멜로디라고 해서 이 노래도 1955년도에 나왔던 남성이 부르는 노래인데 상당히 감미로워서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영혼은 좀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유령이다, 죽은 사람의 그저 혼이 나갔던 것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귀신을 보셨나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귀신을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좀 동일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귀신은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면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들은 어때요? 본 사람들의 어떤 목격담에 의하면 움직이지 않고 표정이 한결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무 힘들고 이런데 말하지 못하고,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병원 가지 않아도 거울을 쳐다보면서 마음의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저도 응원하겠지만 응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힘들 때 그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폴트가이스트라는 현상을 제가 오늘 좀 주식시장에 있는, 이게 폴트가이스트가 뭐냐면은, 이 가이스트가 독일어로 유령인데, 이 유령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 공간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물체들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 카메라가 뚝 떨어진다든지, 그죠? 위에서 뭐 전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 주식시장에도 가만히 있다가 이런 폴트가이스트 같은 현상이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역사 속에서 주식을 가장 잘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강공주인데요.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이라는 남편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 현재의 가치를 보지 않고 미래에 투자를 했죠, 그죠?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고 이런 스토리인데, 이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에 대한 가치들로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의 가치들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지금 위고비가 이제 다음 주죠. 10월 15일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됩니다. 물론 이 비만 치료제에 뭐 한 번 맞는 주사 비용이 8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그죠? 몸이 뚱뚱했는데 살이 빠진 뭐 내가 위고비에 주사를 맞고 뭐 좀 그죠? 날씬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한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가장 지난주에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뭐냐면 펩트론이었고, 그죠?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뭐 대봉 L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는 다음 주까지도 그죠?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더욱 또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재료들은 이런 재료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죠? 금요일 날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 뭐 머스크, 그죠?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얘기할 때, FSD 얘기할 때 주가가 잠깐 반짝했다가 쏟아졌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속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 시장이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약간 대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테마군들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이 반짝했다가 쏟아지는 것과 달리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뭐 여전히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배터리잖아, 그죠? 이 전기차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핵심의 심장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폭발하고 배터리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이제 이 배터리 부분과 관련돼 있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비싼데도 뭐 중국의 그저 수주를 따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메가터치라든지 또 뭐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중동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시소를 좀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뭘 가르쳐 드렸냐면은 이 재료에 의해서 악재성, 해지성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호재성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악재성 재료는 자꾸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전쟁이 터져야 되고 자꾸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술적인 흐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유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중동 문제로 움직였다가 또 지금 뭐 미국의 허리케인이 오면서 또 뭐 이렇게 유가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떠냐면은 오일선을 살짝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하나 다음 파동이 또 나올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헝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유가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지금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정밀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예림당, TA항공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이 예림당이나 TA항공 같은 경우는 당장이 아닌 뭐 내년 3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제 시장의 어떤 테마가 근데 어떤 순환고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의 경영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뭐 핫하게 움직였던 지금 노벨상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인데 사실 뭐 예스24 같은 경우는 바로 뭐 그저 상한가를 이렇게 날려버렸고 뭐 그 외에도 컴퍼니 K라든지 많은 종목들 밀리의 서재라든지 뭐 출판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여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점 상한가를 안 잡고 상한가를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눌림목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폴트가이스트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팍 이렇게 솟아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요걸 배우시고 오늘 제가 또 드렸던 종목들을 다음 주에 잘 관찰하시면은 또 좋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한 주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잠시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여러분들 TV 많이 안 보시고 그저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시죠? 지금 제가 여기 이델리 TV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 이델리 TV에서도 유튜브가 올라가고 저도 개인적인 유튜브가 있거든요. 제 유튜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사실 조금 초보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단계가 지금 이제 거의 한 주식을 구력이 한 10년 정도, 최소한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빨리 와닿을 수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는 지금 보면은 초보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햇빛이 나올 때 어떻나요? 햇빛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만들어 두면은 비가 올 때 딱 담을 수 있고, 그죠? 또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뜨거운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폭락한다. 그럴 때 폭락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또 시장이 급등할 때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또 이런 어떤 준비성을 갖는 그런 어떤 제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저 불 속에 뛰어 들어가 봐야 뜨거운 걸 알고 그저 준비를 하지 않고 이러면은 항상 낭패를 받잖아요. 이번에는 그 전에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항상 폭락할 때 현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시장이 또 터닝할 때 또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구독 눌려서 많이 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미국 시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시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좀 약간 커플링 현상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떠냐면 상당히 좋아요. 오늘 이게 어제까지의 그림이었지만 오늘 요렇게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딱 살려난 그런 어떤 형태거든요. 사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대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경합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대선을 치르면 경합 지역이 있듯이 그 경합 지역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펜실베니아인데 그쪽에서 총격 사건이 났는데 이번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트럼프가 그죠? 거기에서 머스크와 트럼프와 벤스가 세 명이 거기서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스크 하면 어때요? 세계 20위 안에 드는 부자에다가 그죠 자수성가했고 그도 역시 그죠 이미 나서 성공한 케이스고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사업으로 성공했고 그죠 벤스 같은 경우는 흑수저고 그죠 이런 어떤 뭡니까 롤 모델들이 거기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보면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리스 관련한 종목이든 뭐 트럼프 관련한 종목이든 이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트럼프가 안 되었을 때는 물론 지금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뭡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SG라든지 재건 쪽 그죠?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금요일 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트럼프가 안 됐을 때는 이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보고 있는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에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크게 타격은 받지 않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되지 않는다면 해리스 관련한 종목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해리스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해리스 관련한 종목들은 뭡니까? 낙태라든지 그다음에 마리아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 그리고 신재생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한 방 맞으면 그냥 20% 30%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격이 탁 무너지게 되면은 또 한참 있어야 어떤 그 흐름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해 봤을 때 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그죠? 우리는 이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 그죠? 확률이 51%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의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건데 51%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뭡니까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중동 문제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뭐 요는 그죠? 금방 전쟁이 끝난다고 했지만 지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때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좀 잠재워지지 않겠느냐 그죠 이렇게 지금 많이 예측을 하잖아요. 뭐 그것이 꼭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푸틴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푸틴의 마음에 달려 있고 그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뭐 농담 삼아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좋아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가.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해외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보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좋은데 비해서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검투세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발목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뭐 시행이든 폐지든 유예든 그죠?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안 났어요. 9월 23일 날 뭡니까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4일 날 결정할 것 같이 했지만 또 이제 10월 11일로 놓쳐놨는데 또 10월 11일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12월까지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간 좀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시행이 되고 뭐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주식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은 시행이 됐을 때는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시행을 하게 되면 폐지나 유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호재는 너무 많아요. 호재는 많지만 그 호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악재성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허들을 넘어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카멜레온 같은 현상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폴트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죠 물건이 툭 떨어진다든지 유령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다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어떤 버티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지지선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딱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뭐죠?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봉상으로 20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분야, 상단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은 하단부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치켜 올라갈 확률이 좀 높고 상단부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추락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우의 수에, 그러니까 확률이에요. 확률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상단부에서 지지를 하다가도 더 추가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더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카멜레온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프로그램을 보고 또 뭡니까? 많은 지표들을 보지만 이게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 안 맞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카멜레온이 뭐예요? 금방 빨간 옷 입었다? 금방 파란 옷 입었다? 이게 카멜레온 아닙니까? 방금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는데 바로 20%, 30%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맞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데이터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뭐 이렇게 뭐 테마 뭐 분류돼 있는 거, 요즘도 뭐 AI가 만든 무슨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맞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는 기계가 움직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은 딱 이 정도 내려가면 안 돼, 이 정도로 올라가면 안 돼, 어떤 그런 사이즈에 딱 끼어넣는 그런 종목들은 그게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만약에 오늘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만지는 종목들은 절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5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바로 다음 코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카멜레온 같은 현상은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면은 첫 번째가 재료 있잖아요. 호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단부에 있다가 처박는 거는 악재가 나왔을 때고 하단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호재.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재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미친 듯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현상. 그죠? 그것이 그 캔들이 어떤 캔들인가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중요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재료가 나오면서 미친 듯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그거에 대한 재료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일 재료가 나왔거나 오늘 재료가 나왔거나, 그죠? 그래서 재료가 나와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2차 전지 관련한 배터리,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468 뭐 원통형 배터리를 뭐 중국에 뭐 수주하고 이러면서 메가터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상한가를 딱 박으면 괜찮는데 상한가를 박지 못하고 흘러내렸을 경우에, 그죠? 다음 코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 날 여진이라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침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살짝 뺀 상태에서 죽은 듯이 이래 있다가 갑자기 그 타이밍을 시간대는 오전 보통 11시에서 1시 사이에 나와줘야 돼요. 좀 빨리 나오면은 한 10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파동이라는 거는 전장에 전일 움직여서 여진이 나오는 이와 같은 파동은, 여진은 뭐냐면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진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뭐 여진이 있잖아, 그죠? 주식도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줍니다. 전진을 어떻게 내일 뭐 움직일 듯이 오늘 보면은 조금 움직임이 달라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음날 상한가를 치거나 뭐 급등하거나 이러다가 다음날 걔가 뭐 그 전날 상한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쳤다면은 다음날 어떻습니까? 또 그런 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그림이. 그런 시간대가 어떠냐면은 일찍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어떠냐면 탄력이 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어떠냐면 막 늦게 맞췄어요. 2시 반에 맞추고 1시 반에 맞추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요즘은 거의 뭐 한 3시 15분에도 막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좀 달라졌는데 최근에 그걸로 보면 시간은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1시 사이에 이렇게 좀 나오는 형태가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보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어떤 박스권에서, 그죠? 호가창의 물량이 이상하다. 얘가, 그죠? 더 갈 듯하면서 가지도 않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호가창이잖아요. 호가창에서 지표로 보면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는 못해. 그렇지만 또 밑으로 탁 더 이상 빠지지도 않아. 근데 그 라인에서 물량이 계속 들어와. 그건 뭐예요?
매집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호가창을 통해서 보셔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카멜레온 같은 이런 현상은 차트가 예쁘지가 않습니다. 윗꼬리가 쭉 달린다든지 음봉이 뚝 떨어진다든지 올슬이 푹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이 깨진 듯한 경우, 요런 경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 저건 아니야. 이미 저거는 깨졌어. 뭐 세력이 나갔어. 전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카멜레온 현상이 나오는 요 관련주들만 잘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셔도 어떠냐면은 충분히 하루에 뭐 최소한 5%에서 10%의 어떤 수익 구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요 관련한 종목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예시 종목이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카멜레온처럼 만들어지는 거. 그럼 요거는 일본과 일본봉을 잘 보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예, 세아 메카닉스가 요날 10월 8일이죠. 10월 8일 날 메가 터치하고 같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쳤는데 얘는 30%에서 종가상으로 12%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18%를 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쭉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쫙 달리고 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생각을 못하고 세력이 다 팔아먹었네 어쨌네.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201부모 밑에서 이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막 끌고 가서 막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면은 요건 전부 다 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12%의 마무리가 되고 저렇게 됐으니까. 근데 다음 날 어떻게 됐느냐면은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딱 여기가 몇 시냐면은 10시 29분인가 이럴 거예요. 10시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 11시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요 타임이 지금 보면은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3% 라인에서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래 되면은요. 이 퍼센테이지가 내려갈수록 반등할 확률이 낮아요. 왜냐하면은 그 분봉상의 201분봉가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을수록 이 치고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얘는 가장 적당하죠. 그러면 이런 어떤 파동들이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치고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의 그 흐름은 마이너스 한 1%에서 3% 정도, 요 정도에서 움직일 때 이런 현상들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양봉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 분봉상이든 일봉상이든 이 양봉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양봉은 개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2개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만약에 뭐 좀 돈 많은 뭐 좀 그죠 몇몇 뭐 개인들이 만든다면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요 하나 정도 그것도 폭이 큰 양봉이 아닌 작은 단봉의 어떤 그걸 하나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크게 그죠 이게 막 10% 가량 되는 이렇게 당기는 이런 양봉은 개인들이 못 만들어요. 그럼 결국에 여기는 뭐예요? 개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께서 치고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그럼 이 거의 파동이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해 두시고 오늘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예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나노엔텍인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그날 비만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때 보면은 얘도 역시 20%에서 마이너스 6%까지 밀었으니까 거의 10% 넘게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 200일 이런 파동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요 특징을 잘 보라 이거죠. 요 윗꼬리가 달려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갔지만 다음 날 파동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시면은 얘가 이제 시간대가 아마 10시 반일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11시 반이었다면 얘는 10시 반인데 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는 어떻게 했죠?
양봉이 달아서 양봉이 이렇게 막 두 개가 터졌지만 얘는 뭐예요? 이 긴 처음에는 단봉으로 나오고 길게 나왔잖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길게 나오면서 한 박자 쉬고 당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들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시면은 이렇게 탁 나올 때는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카멜레온 같은 요런 패턴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지금 보면은 그 앞에 제가 일봉을 보면 보세요. 일봉을 보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1%가 안 되는 그 라인에서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마이너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201분봉 밑으로 이렇게 이격을 벌리지만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지지 라인이 상단부에서 그죠? 201분봉가에 이격이 없는 상태 베베 꼬면서 그죠? 요 상단부에서 요는 어떤 지지력을 보였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지라는 거는 분봉이든 일봉이든 이 지지는 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느냐? 왜 나오겠습니까? 선수들이 왜 저런 걸 만들까요? 선수들도 다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살까요? 이런 어떤 포지션들을 취해줬을 때 개인들이 그저 막 따라 붙고 그저 물량을 던지고 다 이런 거는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만 잘 활용하셔도 그 제가 늘 방송하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뭐가 두렵습니까? 수급이 있는 종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안전한 종목이다. 수급이 없는 종목이 가장 무서운 종목입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뭐 어디 강연을 하는지 제가 이제 지나가니까 뭐 대형주들 저한테 막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려면 그죠? 너무 이렇게 이 대형주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 움직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안 움직이는 종목은 그냥 은행에 넣어놨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식 투자를 그 은행에 넣어놨고 은행 이자 받을 것 같으면 뭐 신경 써서 뭐하러 그거 하겠습니까? 그냥 은행에 가만 놔두면은 은행 이자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에 대한 의미도 조금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특징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페트로는 여기에 산이 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죠. 펩트놀은 뭡니까? 비만 치료제의 대명사잖아, 그죠? 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앞에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이렇게 그죠? 더블 이상의 수익 구조를 형성했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물론 얘도 지금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죠? 펩트놀을 조심해야 된다 했을 때 그죠? 유증이 탁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그게 뭐 호가창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상하더라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펩트로는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유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유증이 1,200억인데 이 유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유증 가가 36,000 얼마인가 이래요.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유증 받겠습니까? 유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증가를 좀 지금 현재가를 좀 올려놔야지 나중에 또 뭐 그저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개인들이 그죠? 뭐 비율은 높지 않더라고요. 돈은 1,200억이지만은 뭐 한 0.12 정도 되니까 뭐 100주에 12주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부분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전략이 나왔냐면 요 날이 골리락이거든요. 골리락인 날 하루 전날 이 펩트론이 뭘 했냐면 상한가를 쳤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뭐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 아닙니까, 그죠? 그 일라이 릴리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개월 수는 한 14개월이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시간의 상한가를 치고 그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요날도 상한가를 쳤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여기서 이까지 보면 벌써 따블이 나와 있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계속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역할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 야,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는데 또 간단 말이냐.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 유증을 성공시키고, 그죠? 또 신주 인수권 물량이 10월 29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고, 그래서 좀 이런 걸 성공시키려면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양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고비가 들어오고, 또 만약에 나중에 뭐 결과론이, 그죠? 예를 들어 공동 연구를 했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선수들의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이거는 선수가 없이는, 세력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 수급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띄웠다는 거 뭐예요? 세력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 왜 저렇게 띄웠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이렇게 방송해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급이 있는 종목을 따라가라. 그죠? 그랬을 때 물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많습니다. 뭐 블루엠텍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봉 LNS도 있고 그죠? D&D 파마스텍도 있고 뭐 DX 뭐 VX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일단 요것이 대장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금 HLB 있잖아요. 자, 이 HLB 이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이 HLB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때하고 이 HLB 같은 경우도 여기에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그때 그 뭡니까? 그 FDA 그죠 승인 그게 이제 불발이 되면서 하한가를 2방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한가를 2방 치면은 여기서 잡으신 분들 10만 원대 잡으신 분들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라. 그죠? 반등을 주면은 7, 8만 원 반등을 줄 거다. 그때 일단 나오세요 해서 이 7, 8만 원, 9만 원까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는 그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항서 제약하고 다시 이제 FDA 승인 그죠?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악재가 나왔잖아요. 어떤 또 시간에 하한가를 갔잖아. 그죠? 어떤 악재가 나왔죠? 뭐 클래스 2로 분류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갔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여기랑 다르다. 이때 하한가를 쳤을 때와 지금 여기 하한가를 쳤을 때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비도 어때요? 봄에 비가 오면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죠? 또 이 비가 가을에 오는 가을비는 어때요? 날씨가 더 추워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이때는 제가 더 사서 단가를 맞추세요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는 정말 여기에서 반등을 줘갖고 여기 한 8만 원까지 반등을 주고 나면은 정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샀는데 그죠? 이만큼 반등을 준다면 정말 기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랬다가 요 반등을 주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은 얘 역시도 지금 뭐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 지금 반드시 지금 이거 뭡니까? 아까 그거는 비만이지만 얘는 뭡니까? HLB는 간암이잖아. 그죠? 리보세나비. 계속 지금은 이 회사의 의지를 보면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지금 회사에서 강하게 그죠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모양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시간이 최소한 9개월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막 지지선을 형성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날아갈 걸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응이라는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때 비 오는 거하고 지금 여기 비 오는 거하고는 천지차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여기 또 특징주 중에서 이 유한양행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12만 원, 13만 원 매수 자리라고 했죠. 자, 지난주입니다.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원, 15만 원 그 라인은 매수 자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 많이 말씀드렸죠. 또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제 말씀 듣고 뭐 누군가가 15만 원에 사갖고 막 이렇게 막 처박는다 했잖아요. 내가 뭐라 했어요? 안 처박는다 했잖아. 안 처박잖아요, 지금. 결국 뭡니까? 제가 앞을 조금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유한양행.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유한양행은 폐암입니다. 폐암. 그죠? 얘는 앞에서 말했던 펩트론이나 HLB는 뭐예요? 말로사잖아, 말로. 그죠? 전부 다 뭐 FDA 승인 날 거다, 뭐 같이 공동 뭐 해가 뭐 할 거다, 또 뭐 될 거다, 뭐 계속 말이잖아. 얘는 뭐예요? 팩트잖아, 팩트. 근데 이 매출 1위 나오고 있다. 너 1위 하고 있다. 뭐 약가 이렇게 높여놨다. 뭐 전부 다 뭐예요? 실제 현재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지금 얘는 앞에 펩트론이나 HLB하고는 다르죠. 얘는 내재 가치를 갖추면서, 그죠? 현재 내가 있는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죠? 아까 저 펩트론이나 HLB는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뭐가 먹혀 들어가느냐 이거죠. 미래 가치보다는 뭐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죠? 뭔가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기에 많이 뭡니까? 베팅을 하잖아요. 지금 외인들도 지금 봐봐. 어제도 엄청 사잖아요. 물론 아침에 살짝 악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악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약을 뭐 1조가량 되는 계약을 뭐 취소한 거 길려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살짝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페이크였다는 거예요. 그걸 개인들 물량을 왕창 다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걸 딱 만들어놨어요.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이 단계에 매수하신 분, 이 단계에 매수하신 분은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조정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조정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요 단계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14만 원이나 15만 원대 요게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떤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멀리 본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멀리 본다면은 제가 여기서 대충 목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지금 얘는 뭐예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뭐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내가 좀 보면서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치고받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않지만 앞에 있는 펩트론이나 HLB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 지금 이제 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 6만 원 깨고 5만 원까지 간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5만 5천 원까지 보인다. 그렇지만 목표가는 변함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목표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12만 원이다. 제가 목표가 12만 원이다 하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막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 이 12만 원이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 고점이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된다. 6만 원도 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뭐 제 얘기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지. 그죠? 내가 여기서 뭐 6만 원 깬다면 누가 듣겠어요? 이제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와 진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리석냐면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믿거든요. 느낌과 감각을 볼 줄 모른다 이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뭐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줄 알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누구나 다 보이잖아요. 누구나 다 보이는 거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지. 내가 이 차트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얘기했어요. 다 볼 줄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차트는 후행성이란 말이에요. 후행성. 후행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 내면에 쟤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야, 뭐 이 8만 원인데 무슨 6만 원을 깨? 그 6만 원 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도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도 유한양행하고 똑같아요. 뭐냐? 팩트.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아까 펩트론이나 HLB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펩트론과 HLB는 그냥 말로 사는 거예요. 말. 아시겠죠? 그냥 누가 말 좋은 말 쓰면 빡 올라가고. 그죠? 누가 좀 말이 좀 안 좋은 말 쓰면 팍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얘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럼 얘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때요? 고통스럽죠. 그러면 언제까지 고통스럽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잘 나가. 그럼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 10조, 20조, 50조 막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바닥이 왔어. 그럼 얘가
조금만 좀 좋아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 삼성전자 죽는다, 망한다. 이때가 뭐냐?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직 매수 포인트를 조금 좀 기다려 보시고, 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유튜브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공을 쌓아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말씀드릴 때 못 팔았다면은 내공을 쌓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폴트 가이스트 있잖아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팍 움직일 수 있는 거. 그죠? 그 종목들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넷입니다. 우리넷. 자, 보세요. 요거 잘하면 그죠? 가만히 있다가 팍 한번 솟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또 제가 이랬다고 이렇게 팍 밀린다 하더라도 팍 밀려도 또 어떻습니까? 한번 팍 때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흐름들 보이고요. 그다음에 컴퍼니 K. 얘는 뭐예요? 노벨상이죠. 노벨상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요게 어떤 눌림을 형성할 거예요. 어떤 형태를. 그죠? 그럼 이 눌림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보고 또 가만히 죽어 있을 때 싹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팍 들어가면은 대박 맞을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자, SG 같은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SG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11월 5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해리스 관련한 애들 어때요? 땅굴 파고 있죠. 지금 보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고요. 눈치가 막 9단, 10단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벌써 보면은 트럼프 관련한 SG하고 다산 네트워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도 그죠? 요런 패턴 그죠? 이런 거 그죠?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똑같은 패턴이죠. 자, 이거 월요일 날 이래 뭐 좀 약간 죽여날 수 있겠죠.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죽여놨고 이제 화요일 날쯤 돼서 막 치솟는가,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죽어 있다가 사는지. 자, 마지막 보면은 삼성출판사인데요.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잖아, 그죠? 오히려 요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불꽃처럼 팍 솟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떤 호가창 같은 거,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거 뭐 다 같이 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카멜레온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될 때는 그죠? 막 언제든지 막 끝까지 잘 될 것 같죠. 그죠? 힘들 때는 어때요? 막 계속 힘들 것 같죠. 절대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사이클처럼 힘들었다가 좋아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면은 반드시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